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네. 심리가 끝나면 종국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전체가 지금 180일에 맞추는 것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권장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좀 해야 한다죠. 네,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 현재의 선거가 늦어짐으로써 윤석열과 국힘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 선거와 연동시켜서 선거를 생각한다면은 현재 존재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그런다면은 헌재가 태동했던 헌재가 만들어진 제도적 취지와 저 반대하고 있거든요. 제가 10초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어차피 숨길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헌재는 정치적 거리 일체 없이 심리가 끝났으니 종국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이게 사실 만약 밝혀진다면 현재의 전제의 의미 스스로 부정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런 논의라면은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결 나고 하죠. 그러니까요. 그런 소리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선고가 무죄가 나면은 더 할 말이 좋은 것이고 설사 유죄가 선고된다 할지라도 그 지지율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 법적 문제를 다 감안한 상태에서 국민들이 지지를 해준 퍼센트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렇다면 헌재를 우리가 가만두면 안 되죠. 장관님 그러시죠?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좀 정정당당하게 그동안은 헌재를 존중하고 비판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좀 분명하게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이 헌법적 지위에 있는 그 헌법재판소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만큼 그만큼 충실하고 분명하게 헌법재판소법에 쓰여있는 그대로 빨리 종국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말씀을 나눈 사이에 추미애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헌법재판소가 오늘 선고기일을 발표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측이 또 빗나가가지고 왜 이러는 걸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죠. 왜냐하면 재판은 신속성이 생명이고요. 또 헌법재판소에서 그 파면 선고를 하면 60일 내에 조속히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한 법 체계도 이런 국정공백, 헌정 중단 이것은 신속히 해결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대행 체제로 계속 두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하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을 실천하지 않는 거죠. 헌법 정신의 배신인 거죠.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이 신속한 재판을 포기한다 하는 것은 소중한 책무로 직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일 민주당은 이제 그 도보 행진을 하고 있고 삭발, 철야, 단식 이제 오늘 밤중에 또 이제 의원총회 이러면서 이제 총의를 모아가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을 넘긴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번 주 금요일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끌어온 것에는 분명히 이 변론은 이미 종결됐는데요. 사실은 변론 종결 이후의 상황은 또 다른 주장을 한다 그래서 고려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진영 논리, 여론을 동원해서 민주당 쪽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추측이 되고요. 거기에 헌법재판소도 끌려다니고 있지 않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국민에게 한 약속을 안 지키고 있거든요. 다른 사건보다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미 검사 탄핵에 대해서 기각을 했고 감사원장 탄핵 기각하고 또 다른 그 박성재 장관 변론기일도 열어서 종결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공언한 것을 저버린 셈인데 그러면 이게 왜 일어났느냐?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헌법재판소 내에 그 재판관들을 보좌하는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연구관이나 이런 분들이 앞서의 그런 사건들에 매달려 있었다라고도 봐지는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런 그 압박에 노출이 돼서 네. 윤석열 측 변호인이나 또는 국힘당의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거기에 꼬투리를 안 잡히려고 여러모로 단어 하나하나 자구 하나하나 손질하지 않을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판은 신속성이 생명인 것이고 네. 그 무엇보다 그 대외적으로도 이 한미 동맹은 네. 우리 안보의 기둥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맹이 파탄이 났지 않습니까? 예. 특히 민간국. 윤석열이 군 병력을 미국 당국의 통보도 없이 네. 미국 대사마저도 엄청 진노를 했거든요. 네. 까맣게 몰랐잖아요. 예. 12월 3일 예. 밤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 병력을 이동을 해버리고 예. 또 좀 더 갔으면 아마 그 전방 부대를 네. 담당하는 그 지작사도 네.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왜냐하면 그날 밤에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지작사령관한테도 치하를 표현을 했을 정도였으니까 네, 네. 예. 이미 작전 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었다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런 정보들을 미국이 사후에 알고 난 뒤에 이 한국은 예측 불가하다라고 네. 엄청 화를 냈잖아요. 예. 네. 그런 걸 보면은 그런데 이들이 이 집단적으로 그 우리도 핵무장 할 수 있다. 예. 우리 기술 충분하다. 이렇게 국민을 선동하고 있고 예. 국민 여론도 그렇게 넘어가고 있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들한테 더 이상 어떤 이 대한민국의 네. 그 안보를 불안케 하고 동맹을 불안케 하고 신뢰를 깨버리는 데서는 좀 더 단호해야 되겠다라고 예. 뒤늦게 각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퇴임하기 직전에 신속하게 민간 국가로 포함시켜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신속하게 뭔가 결단을 해버리고 그 여파가 우리한테 오는데, 미치고 예.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안보적으로도 위험하다. 또 예.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네. 경제 심리에 있어서 치명적인 거죠. 맞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으로는 수출로 먹고 예. 사는 나라인데 그 여파가 고스란히 골목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를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고사 직전이에요. 예. 이런 민생의 아우성을 생각하면 이들이 등 따스고 배불러서 놀러 나오는 기분으로 네. 광장에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 절규인 거죠. 빨리 정치가 우리 좀 살려달라. 맞습니다. 이게 뭐냐 하는 예. 거죠. 그걸 헌법재판관님들이 골방에 앉아서 국민이 주는 세금 따박따박 받아 가면서 예. 펜때 가지고 지금 여유 부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결단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얼마 전 통계에 따르면 지금 인구의 900만이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이 전체 5천만을 기준으로 하면 5분의 1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그 일자리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그러니까요. 그 일자리도 없단 말이죠. 사실은. 근데 지금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위기의 대한민국이고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경제, 민생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인데 말씀 주신 대로 딱 8명이 문장구고 앉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쥐락펴락하고 아니, 있는 우리 제가 오늘도 한탄하는 게 우리가 사법 엘리트 양성 시스템이 글러먹었다예요. 마치 여론에 그 귀맞고 여론을 안 듣는 것이 고고한 것이 네. 해야 될 본업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헌법은 누가 주인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니 주인이죠. 예. 헌법은 누구 위해서 만들었어요? 국민 위해서. 예.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복무해야 될 헌법기관인데 헌법 예. 때문에 탄생된 기관인데. 기관인데 그 주인을 외면하고 있어요.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예. 여론으로부터 독립돼서 자기들 할 일이라고 자기들 본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자체가 정말 참으로 잘못됐구나. 그럼요. 자. 자. 지금 제가 가슴을 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국민은 생각 안 하고 정치적 고려는 하고 극 반대죠. 반대죠. 정치적 고려는 하지 말되 국민을 최우선 생각해야 된다. 예. 이게 우리 추미애 그렇습니다. 대표님 말씀이죠. 예. 그러면 지금 뭐 국민들이 이제 속이 터져서 막 문드러질 지경입니다. 이게 하루하루 가는 게 벌써 9일에서 14일, 14일에서 21일, 21일에서 설마 28일까지 뒤로 미뤄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과 탄식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 그럼 이제부터 그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어떤 결심을 해서 이 상황을 대처할 것인가? 오늘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모이신 걸로 아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지금 우리 장 기자님이 이제 자꾸 질문을 하니까 저도 이들이 왜 이럴까? 네, 이들도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가장이고 누구의 아빠이고 네, 네. 그럴 텐데
왜 국민의 소리를 외면할까, 왜 철밥통일까 생각하는데 혹시 이분들도 고도의 지혜를 짜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봐보세요. 지금 우리 헌법재판관이 만장일치로 40여을 임명하지 않은 것, 네. 골라먹게 한 것, 그렇죠. 누구는 임명하고 예. 누구는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의 행태에 대해서 반헌법적이다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국회는 조속히 탄핵을 해야 되는데 탄핵을 안 하는 이유가 네. 빨리 헌재가 윤석열 하면은 정리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인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분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것을 기왕에 늦은 거 예. 원스톱 서비스를 해야 되나. 그래서 예. 윤석열 하면은 그러면 국무총리는 복귀. 네. 그러면 또 만약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은 도저히 봐줄 수 없으니 국회가 탄핵해 주면은 예. 그것은 인용. 예.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 그럼 오늘 밤에 우리는 최상목을 탄핵 출 발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리를 우리가 그렇게 예, 선회를 해야 돼요. 한다면 그죠. 예. 네. 그렇구나. 네. 예. 그럼 오늘 밤에 최상목 탄핵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내일 아침에 발의를 하게 될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는 훨씬 더 복합적인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방금 우리 추미애 대표님이 이제 긍정적인 그 해석도 해 주셨어요. 업무가 과도해서 행정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렸을 수 있다. 네. 그 재판이 여러 개고 해가지고 중대한 그 재판도 내야 되고 그것만 갖고도 또 평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다 감안해 줄 수도 있다. 네. 그러나 과연 신속 재판과 이 중대성, 이 전체적인 그 우리 대한민국 호가 전체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네. 얼마나 진지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헌법재판관이 정말 이 원숙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뼈저린 어떤 각성과 결심 하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건데 그 출발이 저는 네. 예, 최상목 탄핵 소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치죠. 제 생각에 최상목 탄핵하면 헌재에서 바로 인용할 겁니다. 헌재를 무시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최상목을 탄핵한다고 해서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빨라지냐. 아니 혹시 기다리고 있을까봐. 우리가 최상목 탄핵. 이 사람 헌 좀 내줘라. 원스톱 서비스를 하려고. 그럼 월전 해야지. 오늘 우리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정공백이 오니까 한덕수는 내보내주고. 예. 그럼 최상목은 또 헌법재판관들이 다 반헌법적이라 했으니까 탄핵 소추해주면 이 탄핵 인용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나. 예. 네. 저도 최상목에 대해서는 네. 헌재에서 즉시 인용해 줄 것 같아요. 네. 헌재의 권위를 정면으로 이렇게 맞서서 무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최상목보다 경제 잘 알아요, 한덕수가. 그러니까요. 최상목의 경제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경제는 관료가 한 게 아니라 기업가가 합니다. 기업가 우리 노동자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유튜브로 질문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그 국방위 소속이시니까 추미애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외환죄. 외환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 퇴임할 때까지 안 하고 계속 미루게 되면 4월 18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하도 미우니까 이제, 우리도 억하심정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는 못할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자살이죠. 자폭이죠. 스스로 조직을, 그 신뢰를 떨어뜨리고 자살하는 그런 일은 안 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어제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NLL 연평도에서 6월부터 4차례나 연속해서 국방한계선에 비행 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도를 높여라, 적에게 노출시켜라 이런 명령을 조종사들한테 명령을 하달을 했고 조종사들이 이래도 되나 이른바 그 통합정보작전 같으면 이른바 정찰 훈련이라 할 수 있는데
그걸 가급적 적의 정보를 적이 눈치 못 채게끔 정보 수합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목적이 적의 눈에 띄라 도발이 목적이었다는 게 정보의 ABC도 없는 우리 일반인이 볼 때도 말이 안 되는 그 도청이 가능한 통신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그 주파수가 고정돼 있는 북한이 듣게끔, 네, 그래서 북한이 열받게끔 하는 그런 작전, 그걸 하고도 그걸 따져 묻고 추궁을 했더니 그러면 그걸 밤에 합니까? 이렇게 대받아치는 그런 거 보고서 이들은 그냥 대놓고 NLL 도발을 한 것이구나. 그러면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게 그 외환제로 걸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외환제에는 적과 통모했다라는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과 통모했다라는 증거는 수사하지 않는 이상은 찾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의심은 가요. 왜냐하면 그 계엄 직전에 몽골에 우리 정보사 요원들이 북한 당국을 접촉하려고 하다가 북한 정보원 접촉설이 누설이 돼가지고 몽골 당국이 이상하게 여기고 체포하고 보니 이게 한국 정보사 요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보사 쪽에 알려줘가지고 이걸 데리러 가서 살살 빌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 뭘 주문하려고 했겠느냐. 야, 니네 눈치 없니? 우리가 이렇게 어렵사리 눈에 띄게 비행기 타고 날리고 평양에도 슬쩍 탐지해보러 갔는데 화만 벅벅 내지 말고 눈치껏 좀 해. 네. 그런 말을 마이크를 이걸로 바꿔드릴까요? 그런 말을 하러 갔을까라는 의혹을 진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꼼짝도 안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수사가 미진하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적과의 통모가 없으면 형법상 아무 죄도 안 되냐 그게 아니고요. 일반 이적죄가 있어서 일반 이적죄는 우리 군에 우리의 안보에 우리 군에 해롭게 하는 경우, 적을 이롭게 하는 경우가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행동은 우리 군에 해를 끼치는 거니까 반대로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까 일반 이적죄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런 수사를 기피하고 있는데 왜 기피하느냐. 검찰이 발을 빼고 있어요. 검찰은 아마도 계엄에 진하게 연루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방첩사령관이 야 너희들 미리 가서 서버 확보하고 있어. 그러면 국정원하고 검찰이 갈 거야. 그랬는데 검찰은 쏙 빼버렸어요. 그 말 자체를. 네. 그리고 그런 증언을 싹 무시한 채로 검찰을 수사기관 올 거야. 이렇게 말 바꾸기를 싹 해놓고 있고. 그리고 이 계엄 당일날 야심한데 대검 과학수사 부장하고 부장검사예요. 방첩사 대령하고 그다음에 국정원 차장하고 순차 이 전화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대검이 있는 서초동하고 처장. 그런데 이 대검이 있는 서초동하고 이 과천하고는 몇 분 걸리지 않아요. 야밤에 내다르면 10분이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시로 오락가락 했을 텐데 요거를 수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심우정 총장 탄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야죠. 네. 근데 우리가 탄핵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내란 우두머리를 심우정하고 직위원하고 둘이 짜고 치면서 불감청 고소원이라고 우리가 막 감히 청할 수는 없지만 불어주셨네요 하면서 직시 항고를 안 하잖아요. 이것은 이미 의사소통이 다 돼 있다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 내란 우두머리 옥문 열어준 것 심우정하고 직위원이 짜고 친 고스톱이나 똑같은 거여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일단 내란 우두머리부터 파면하는 것이 급선무니까 기다리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들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근데 진짜 너무 답답하네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발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의견. 내일 가능성. 왜 다 가십니까? 의초. 의초. 52분인데. 52. 화장실. 화장실. 제가 대표님 옆으로 앉겠습니다. 남성들이 다 가버려가지고. 남성들은 긴급 피난 신호가 못 참는 모양입니다. 저수지가 약해요.
네. 그래서 지금 다음 주가 아니라 당장 내일 발표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9시에 야간 의총을 열고 그걸 촉구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또 어려운 일도 아니고 내란 우르두머리의 제목은 너무나 뚜렷하고 네. 증거가 너무나 확고해서 예. 기각 의견을 감히 누구라도 낸다는 것 자체는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라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그건 상상하기 어렵죠. 예. 네. 사실 어제 네. 오늘 그제 연일 네. 추미애 의원실 단독으로 네, 네. MBC 뉴스데스크가 엄청 뜨거운데요. 네, 네. 어제는 종이관. 네, 종이관은 MBC 기자가 취재했고 자료 제공 추미애 의원실이라고 그 앞에 영현백, 비닐백, 예, 시체 비닐백. 담아서 이송하는 그 예. 비닐백을 저희 방에서 제보를 받고 확인을 했죠. 예. 꽤 오랫동안 확인을 했습니다. 그 노상원과 관련이 네. 없다라고 하는 게 육본의 입장인데요. 네. 중기 계획에 전시 대비 중기 계획에 있는 거다. 중기 계획이라 하면 그 앞뒤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무슨 전시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네, 현재 그렇습니다. 전시 예. 또는 준전시 상황이 예. 아니고 예. 있다면 아까 얘기한 그들의 비행 금지 구역에 북한을 도발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거나 아하. 하는 것 예. 이 앞으로인 예. 것이지. 예. 또 그런 징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최근 5년 동안 그렇게 다량을 비축해 놓은 전례가 없었어요. 대충 한 수백 개에서 한 1,500개 그 어간에서 네, 네. 예. 왔다 갔다 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이게 3,100 몇 개를 급히 주문을 해가지고 올해 12월 10일쯤에는 그게 엄청 많은 물량 4,000 700개인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물량은 그만큼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죠. 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내란 세력 외에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 아, 근데 정말 그게 너무나, 이제 예산을 달라라고 한 것은 5월 달인데요. 네. 그 5월 달 바로 예. 사령관 셋이 모여서 김용현의 지시를 받았고 그 개헌 모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무렵이에요. 예. 네. 이거 노상원 수첩하고 네.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없죠. 구매다.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노상원하고 김용현은 예.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이번 무슨 이 상황에서 계엄이 들키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예. 평소에도 아주 사워나. 아주 예. 가까운 사이였어요. 예, 네. 그러니까요. 근무연이 아주 깊고. 예. 네. 자, 박주민 네. 의원님 다시 오셨고요. 네, 예. 저희가 채워놨어요. 저희가 이제 8시 55분 지나서 이제 9시 네. 의총 때문에 이제 곧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또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어요. 대표님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아서. 네, 네. 김건희 씨가 네. 이재명 대표를 총으로 쏘고 나도 죽고 싶다? 네. 예, 혹시 그 뉴스를 아직 못 보셨죠? 제가 그것은 익히 예상이 되는 바예요. 왜냐하면 그냥 지금 내 마음 같아서는 저주의 살을 날린다고 하잖아요. 저주의 네.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에 네. 검찰이 그렇게 적시했대요. 그런 얘기를 김건희가 한 적이 있다 이렇게. 김성훈의 구속영장에 서부지법에 제출한 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영장에 그 경호처를 상대로 김건희가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다가 적시가 돼 있대요. 네. 누군가 그렇게 진술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살들이요. 예, 무섭네요. 진짜 이 정도의 극단적 심리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아니 극단적인 심리 상태가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예. 평소에 예. 네. 평소에 이런 사람들이다. 네. 예. 자, 그러면 네. 탄핵이 내 앞길을 내 영구 집권의 길을 막는 내 왕으로서의 명운에 이게 발에 걸리는 이런 걸 제거해야 된다에 네.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이 사람들 마지막에 네. 어떻게 나올까요? 그 탄핵이 인용이 되면 네. 어떻게 나올까요? 마지막도 계속 저항을 하더라도 네. 이건 법적으로나 국민 여론상으로는 정돈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선동, 그리고 헛소리 하는 건 아마 집요하고, 그 계속 될 거라 봅니다. 네. 집요하게 선동은 뭐 계속될 이미 거다. 그 독일이나 이런데 그 극우 집단들, 나치 숭배하는 극우 집단들이 네. 있는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하나의 그런 극우적인 네. 파시즘적인 그런 정치 양태는 네. 보이지 않을까 계속해서 네. 우리 사회에 하나의 구멍이 열린 거죠. 네. 네.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맨날 하는 얘기 이제 그만하고, 네. 국회는 압박하고 국민은 뭘 하면 되는지 정확한 메시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국민 주권, 우리의 헌법을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실천해 주셨고, 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사실은, 이런 친위 쿠데타에 대해서 국민이, 그들을 해체시키고 백기투항시키는 하나의 법적 절차가 되도록 한다 하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되게 드문 일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답답하시더라도 하나의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는 역사와 국민은 늘 옳았다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적 기둥이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치 신념 철학이었고요. 또 우리들도 네. 역사와 국민을 믿고 따박따박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또 그런 믿어주는 국민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치지 않고 네. 같이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요. 예. 지금 뭐 탄핵을 인용하고 윤석열 내란 수계를 파면하고 또 형사법정에서도 정리될 것이다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